거기를 Trying to forget you. I'm out of 예, 안녕하십니까. 보잉고 홍보단이 진행하는 보잉고 라디오 보잉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2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희욱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인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은 2학년 6반 담임을 맡고 있는 강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희욱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부신 중 한 분이신데요. 특히나 국어 쪽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고 유명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희욱 선생님의 교육 신념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국어 교사로서의 교육 철학은 저는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읽는 힘, 생각하는 힘, 소통하는 힘을 키우는 거고요. 그냥 교육 신념이라고 하면 저는 자립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자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모든 동물들이 때가 되면 엄마가 물어주는 먹이를 이제 이렇게 얻어먹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이제 둥지를 떠나서 스스로 이제 먹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교육이 이제 그것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모로부터의 자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욕망을 욕망하는데 사실은 이게 심부름꾼으로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려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의 어떤 여러 시선이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어떤 존엄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나 어떤 부모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하는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됨으로써 어떤 과정으로 지금의 강희욱 선생님이 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지금까지 만들게 한 건 제 주변에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랄이 저를 키운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할은 이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괴테의 유명한 말 중에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네가 자주 가는 곳 그리고 네가 읽은 책이 너를 말해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방황하거나 힘들 때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제 주변에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여러 도움 덕택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사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자, 이번 말씀에서 그 책에서 괴테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따로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책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조세희 선생님의 그 책을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그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읽고 나서의 나가 다른 인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좋은 책을 만났을 때는. 근데 제 인생에서 어떤 책이 그런 책이었나를 돌아봤을 때 저는 주로 이제 난소공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그쵸. 난장이가 쏠린 작은 공 그 책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저에게 큰 어떤 변화를 준 책일 수 있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새벽에 다 읽었었는데 마지막 책장을 이렇게 덮던 그때의 어떤 여운, 감동 이런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예, 그렇다면은 보잉고에서 이뤄낸 성과가 따로 있으셨나요? 보잉고는 알다시피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수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성과가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이 질문이 성과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주로 성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입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이 쉬운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저와 같이 했던 수업들을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3학년 담임선생님들 통해서 들은 적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그런 수업들에 대한 이제 소회를 밝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학 생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고 내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도 되게 그때 그런 수업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성과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더 길게 봤을 때 그런 어떤 성과는 단기간에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책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제가 권한 책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예를 들면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이제 읽으면서 되게 불편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이제 다양한 견해를 이렇게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당장에는 그 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책은 나에게 있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책으로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어떨 때에는 한 10년쯤 지났을 때 돌아보니까 아 고등학교 때 그때 읽었던 그 책이 지금 보니까 나름 그때는 그 책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돌아보니까 나름 의미가 있었네 라는 걸 한 10년 뒤에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실제로 그런 어떤 일들이 없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과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당장에 뭐 대학을 어디를 가고 뭐 입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우리가 그러한 성과들을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과거의 성과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제 한 개인 강육으로서는 이렇게 좀 육아 때문에 시간을 많이 이렇게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제 요즘은 약간 거기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네. 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관계로 국어 선생님 하면 이런 질문이 빠질 수 없죠. 보인고 학생들을 원관념으로 비유할 보조관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실 이 질문이 처음에 이제 질문지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질문지를 보고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이런 것들을 제가 예시를 들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뭘 예시를 들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누추한 비유기는 한데 저는 그냥 이 질문 보고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형 뽑기 기계 속의 라이언 인형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이렇게 탐나는 저거를 내가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보인고 학생들이 때로는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수업을 열심히 하고 학생들과 되게 교감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상대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던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럴 때는 이제 인형 뽑기에서 실패했을 때 그 아쉬움처럼 이렇게 아쉬움이 생기죠. 근데 또 때로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또 학생들이 저한테 훨씬 더 많이 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형 뽑기라는 게 안 될 때는 막 안 되다가 정말 이렇게 또 될 때는 너무 쉽게 이렇게 돼버려서 되게 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보인고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 후자, 그러니까 저한테 기쁨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예, 좋은 비유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보인고 학생들의 대다수가 그 최용원 학원이라고 다니는데요. 잠깐 이런 식으로 간접 광고해요. 그 최용훈의 그 진모모 선생님께서 강희옥 선생님의 그 해석을 보시고 매우 새로운 해석 또 매우 참신한 해석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만나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약간 비꼬시는 의미. 아니에요. 글쎄요. 뭐 제가 이 질문을 보고서 이게 만약에 정말이라면 제가 그동안 국어학원 다니지 말라고 막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근데 이제 좀 열심히 다니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 선생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농담이고요. 글쎄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만나보실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인데 뭐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만나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희욱 선생님을 한번 만나뵀었는데요. 오늘 내용 정말 국어 선생님답게 문과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청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